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선라 TV입니다. 6.3 대선의 긴 여정이 마침내 막을 내렸는데요. 자, 여기에서 49.42% 이재명이 받고, 또 김문수가 41.15%, 이준석이 7.2%, 이렇게 해서 8.27% 차이로, 이렇게, 이준석이가 이 합당을 연합을 했더라고 했으면은 이게 이길 수가 있었던 이 수치인데 너무도 뼈아프게 결국 낙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일로 인해서 김문수가 우리에게 주었던 이 선거를 통해서 그가 남긴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버려야 될 게 얻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복귀해 보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자, 이 김문수 우리 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주 행복했다. 행복 바이러스를 크게 우리에게 안겨주었고 우리에게 희망을 큰 대망을 가져다 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는 정말 졌지만은 뭐 어젯밤에는 정말 좌절과 절망 가운데 분노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룻밤을 지나고 나니까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는 졌지만은 이긴 자이고 진정한 승리자로 우뚝 섰다. 그리고 우리 이제 자유 보수 우파의 당과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패인을 우리가 한번 복기를 해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희대에 이런 보석 같은 사람이 있었느냐, 뭐 이 편이든 저 편이든 그런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국민의힘당이 그릇이 되어지지를 못해서 패배한 것이지 김문수가 패배한 것이 아니고 김 후보는 승리했다. 이렇게 특히 이 이재명과 그의 그 당과 비교를 해볼 때 얼마나 이게 차이가 많고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났다. 무엇이 정말 진정한 진실인가 하는 것을 깨우쳐 줬는데도 진정한 승리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새로운 희망, 보석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마지막 시간에 있었던 한번 장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었던 장면들입니다. 자, 이렇게 대선 현장 해가지고 피날레 유세에서 아내와 딸 사이 손자, 손녀 소개하면서 내가 아내를 아내를 사랑한다. 그의 그 부인과 그의 그 사이, 딸, 이런 그 모든 것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너무도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안겨주었던 것만 해도 이번에는 가치성이 충분히 있었다. 그리고 이제 마침 이제 정말 그 패배를 겸허히 이렇게 수용하면서 그날 밤에 바로 받아들이고 연설을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프고 정말 억울하고 정말 앞이 캄캄한 면도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 우리는 왜 빛과 희망을 보았다고 하느냐. 첫째는요. 이 평소에 빅텐트 속에서 뭐 중도주의자 베레벨 사람들이 다 거기에 배신자들 섞여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대표를 세울 때는 또는 이 후보자를 세울 때는 확실하게 점검하고 걸러서 자유 보수 우파의 확실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런 그 이승만과 박정희와 같은 사람들을 확실하게 세우지 않으면은 오늘날과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 정당은 이념 정당으로서 결사체로서 이렇게 모인 곳이기 때문에 색깔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된다 하는 것을 자 이게 이제 이 근본 문제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뭐 도덕적인 그 어떤 첨령섬 이런 것을 보다도 또 박근혜 탄핵과 그리고 이번에 이 탄핵할 때도 이 배신자들의 그룹들이 오늘 자기의 이권들을 생각하고 이런 기회주의자들이 결국은 분탕질을 해가지고 오늘날 이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이 뿌리에 그게 남아 있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국힘당이 어떻게 서야 되는지 해답을 주었는데요.
중도주의자, 기회주의자, 배신주의자, 혹세무민하고 미몽 속으로 몰아넣는 혼란시키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예, 이 이리와 같이 선당 후사가 뭔지를 모르고 자기 개인 영달을 위해서 이렇게 설치는 사람들,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요, 이 가라지들, 탕자와 음녀 고멜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혼합하는 것을 음녀 고멜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탕자라고 집을 뛰쳐나가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나중에는 돌아오든지 하는 이 탕자라고 말합니다. 이 가라지는 결국은 같은 곡식 이렇게 자라다가 거기에는 이 분명히 이게 독이 들어있는 그런 것이지만은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이 가라지 이걸 나중에 자라서 알게 되지만은 뽑지 말아라. 나중에 추수할 때 그때 불을 태우든지 해야 된다. 알곡은 드리고 그건 불태워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라지를 뽑지 마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한 것이 비유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넓은 아버지의 품을 보여 김문수는 넓은 아버지의 품을 보여주면서 품었지만은 자 여기에 우리는 분명히 갈려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준석입니다. 이 탕자와 같이 집을 뛰쳐나와 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품어주었고 사랑했지만 그때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번에 말을 했어요. 자기 기억에 지우고 싶다. 이준석 탕자 이게 이번에 다 망쳐놓은 것입니다. 지도 망하고 지가 어디에 설 수 있습니까? 뭐 좌파로 가겠습니까? 자기도 망하고 돈도 이렇게 수십억을 이제 물러내야 되고 그러면서 배신자에 아주 더 확실해지고 그러고 자신도 국힘당도 망하는 길로 밀어넣은 인간이 이 이준석이고요. 홍준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30년 동안에 같이 밥 먹고 물 마시고 한 우물에다가 그릇에다가 침을 뱉고 튀쳐나가서 이렇게 도망을 간 비겁한 사람이 협조를 해도 될까 말까. 그 좀 경선에서 졌다고 이 개인적인 감정을 풀이하고 말이죠. 어른의 모습이 아니고 원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팔색조 카멜레온 그 다음에 한동훈이가 있습니다. 한동훈 모든 원인은 이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제일 큰 책임은 여기에 있다. 이 색깔을 바꿔가지고 또 이 기회를 타가지고 또 무슨 대표로 또 기어들어 보겠다고 해가지고 옷을 입고 유세를 늦게 나와서 이 김문수 이름은 적지도 않고 그러면서 얼굴을 비추고 끝까지 그 왜 하고 있습니까? 정말 간악한 사람이 이 배신주의, 기회주의자, 중도, 삼인주의자, 이 분탕자들, 자, 이 한동훈이가 정말 오늘날 이 일이 있도록 윤석열과 이렇게 이 윤석열이 탈핵되는 데에 제1 책임자 그리고 이번 패배도 이 국힘당의 이제 국회의원 선거 때 완전히 패배하게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싸우면서 하니까 TK에서 이거 아주 그냥 고개를 다 돌린 거 아닙니까? 이번에 표가 잘 나오질 않았습니다. 충청도에서도 그렇게 고개를 돌리고요. 그리고 한덕수 같은 이런 사람도 진정한 자유우파 보수사가 아닙니다. 그랬다면 이번에 끝까지 나와서 같이 해줬어야죠. 이 사람은 어떤 이념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을 세우면 안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요. 자, 동시에 그는 우리의 무너져가는 이 음란하고 이 정말 가정의 불행으로 늪에 빠져가는 우리나라에 정말 가정의 행복이 무엇인가, 아버지, 남편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보수 우파의 가치의 사람, 도덕성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여실히 잘 보여주었다. 그래서 이 교훈만 해도요 엄청난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는 진정한 자유우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말 그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 정립을 해 주었는데 어쩔 수 없이 몇 가지 추춤하고 뭐 이 김용태 같은 이런 젊은이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그 타협한 점이 좀 있는데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자유보수우파의 갈 길을 그래도 잘 보여주었다.
예, 그 정도면은 잘한 것이죠. 정말 중과부적 가운데서. 그런데 이 교계 기독교 교계 안이나 그리고 사회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 자유보수 우파에서 이승만과 박정희의 이 엄청난 자유와 축복을 누리 오나나놓고 그러면서 이념에 대해서 이념 결사체에 대해서 우리가 입을 열면 나중에 가서 뭘 다친다. 그리고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해야 될 선지자적인 말을 하지 않고 벙어리와 소경과 같은 짓을 이번에도 했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진리와 역사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었던 비겁한 이런 상황에 그나마도 김문수 후보가 이런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정말 귀한 일이었다. 자유보수 우파의 가치를 다시 한번 해상하고 세워주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점에서 국힘당이 어떻게 서야 되는지 한번 이 끝까지 그래도 함께 해왔던 사람, 진정한 자유보수 우파의 전사들이 어떤 사람이냐, 누구였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이번에 분명히 밝혀내 말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저는 나경원, 윤상현 같은 사람. 참 윤상현은 정말 열심히 처음부터 이렇게 국힘당에서 윤 대통령의 그 탄핵 계엄 뭐 할 때부터 윤상현은 제일 앞장을 서주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이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 이 분별이 안 된다고요?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십시오. 자유우파의 가치성이 보십시오. 그걸 못 깨닫는다면 말이 됩니까?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윤상현, 그 다음에 나경원, 정말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얼굴을 비치고 앉아 있었던 사람. 뭐 이 윤상현은 조금 그 유세 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잃으면 안 된다 하고 그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거구라고 애국자들을 아스팔트 애국자들을 거구라고 합니까? 그걸 윤상현이 막아주었습니다. 정말 그 민주당을 보면은 얼마든지 같이 해 나갔으면은 이게 될 수 있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나경원, 윤상현 그리고 안철수 이 중간에서는 이러쿵 저러쿵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 왔다 갔다 했지만은 그래도 중도의 이 후반부에 나가서 아주 끝까지 안철수를 새로 발견했다.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던 이제 자유보수 우파의 중심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이렇게 보여주었던 사람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손학규, 이낙연 같은 사람은 정말 손학규 같은 이낙연은 뭐 조금 정말 그 용기 있게 정말 외로우면서 이렇게 보수 가치를 해가지고 이런 그 말을 해주었는데요. 이 손학규 같은 분은 정말 그 이번에 끝까지 빠른 시간에 이렇게 이쪽으로 와서 김문수가 어떤 분인지를 해주고 손을 들어주고 끝까지 유세에 같이 함께 하면서 해주었던 멋있는 모습,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지도자로 원로로 삼으면서 고문으로 삼으면서 앞으로 똘똘 뭉쳐서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중도주의자도 좀 붙이고 하더라도 중심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건성동 뭐 이런 쌍건들 이런 어떤 기회주의 자기 개인 욕심 어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 김문수를 엄청난 이 고난 속으로 몰아넣었던 이 장본인들 정말 그 누가 이제 대표가 돼야 돼. 김문수가 대표가 돼야 됩니다. 대표가. 예. 살아있는 동안은 대표로서 영향력 있게 해 나가야 됩니다. 이걸 정립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